안녕하세요. LA 비투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 잘 있나요? 와, 벼랑 끝에 겨우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아, 트럼프 발 초유의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살아생전에 일어나다니. 와, 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됐나요? 푹 꺼져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들의 투자는 계속 되어야만 하겠죠. 자, 오늘은 현재 상황 진단,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주요 소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 방금 집계가 끝났는데요. 1억 300만 달러 순유출. 이렇게 일주일 내내 유출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죠? 이더리움도 유출로 마감. 4,100만 달러 순유출. 비트코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XRP는 유입이에요.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해주고 있는 XRP. 솔라나도 유입입니다. 이번 주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처참한 기록을 세웠는데 솔라나, 이더리움은 나름 선방을 해주고 있죠.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알트코인에게도 희망은 있다. 자, 이제는 다음 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상원의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심의. 미국 상원의 농업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클래리티 법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갖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이 농무위원회가 만들어내는 법안, 그리고 이번 주에 무산된 미국 은행위원회에서 만들어내는 법안, 이 두 법안이 합쳐져서 최종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며칠 전에 해당 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원 농무위원회가 작성한 암호화폐 시장 구조 초안에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이 곳곳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딴지를 걸어서는 안 되겠는데, 내용을 보니까 고위 정부 관료들이 암호화폐 관련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이 CFTC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요청이죠. 이쪽 은행위원회에서는 은행들이랑 짝짝꿍해서 좀 불편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이 농업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와싱턴에 폭설주의보가 발령 중이라고 합니다.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있는데, 조금 내리는 게 아니고 거의 한 60cm 정도. 와, 이 정도면 이 상원 의원들이 투표하러 나오는데 눈에 막혀서 못 올 수가 있습니다. 예정이 취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불확실합니다. 상원은 폭설을 앞두고 월요일 예정됐던 표결을 취소했습니다. 의원들은 화요일 늦은 오후에 표결에 앞서 조금씩 출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표결 결과는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눈 때문에 일정이 조금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눈은 멈추겠죠. 이번 주 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잘 돼야 되는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사이버 호넷이라는 회사에서 ETF를 신청했는데요. 이름이 S&P 크립토 10 ETF입니다. S&P에서 크립토 지수를 만들었는데 그걸 추종하는 ETF다. S&P 지수와 연동된 최초의 현물 바스켓 ETF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묶음형 ETF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에도 투자하고 싶다. 그런데 본인이 잘 모르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겠죠. 알아서 좋은 거 묶어놓은 거. 이 지수에 포함된 코인은 비트코인 69%, 이더리움 14%, XRP 5%, 바이낸스 코인 4%, 솔라나 2%, 트론 1%, 카르다노 에이다 0.5%, 비트코인 캐시가 0.4%, 체인링크 0.3%, 스텔라 0.2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ETF를 사게 되면 여기 포함된 코인들이 이 비중대로 자동으로 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소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바로 게임스톱 보유 비트코인 전량 이동 매각 가능성 시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전량 코인베이스로 이동을 시켰다. 왜 이동을 시켰을까? 팔려고 그랬겠죠. 아직은 판 게 아닌데 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전량 매각할 경우 게임스톱은 평균 매입가 10만 7,900달러에서 4,710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7,600만 달러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매입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손절을 치다니. 마이클 세일러랑 여기 대표랑 식사를 같이 하면서 결정을 내렸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작년 5월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랑 사진 찍고 올리고 막 X에다가 한참 분위기를 막 뜨겁게 만들었는데 참 이거 우리들만도 못한 이 게임스톱인데 아직 확정적은 아닙니다. 수탁 서비스를 목적으로 옮겼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가늠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하게 말고 올해 2026년에는 어떤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을까? 자,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이 사람이 좋든 싫든 어쨌든 지금은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막 우겨대면 어찌어찌해서 그리로 방향이 가게 되잖아요. 코인의 가격은 아직은 못 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사람이 우기는 대로 맞춰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우기는 게 뭘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1번,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빚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빚 때문에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20%, 막 30%까지 이자를 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10%로 제한. 이렇게 되면 숨통이 튀겠죠. 돈을 꽂아주는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기관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했습니다. 기관들이 집을 다 싹쓸이한 다음에 그걸 비싸게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을 차단하게 되면 주택 가격도 좀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를 위해 2천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이건 재정정책을 통한 양적 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연준에 2026년까지 금리를 1%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물론 제롬 파월은 말을 안 듣겠지만 차기 의장은 말을 잘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거 혹시 이렇게 내려간다면 굉장히 시장에 좋을 수 있습니다. 5번, 휘발유 가격을 갤론당 2달러로 낮추는 것을 최우선 경제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이 휘발유 가격이 뭐 5달러 이상으로 올라가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즘 많이 내려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운전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 그리고 2,000달러의 관세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 나지만 않는다면 2,000달러는 뿌려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전반적으로 경기를 펌핑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이렇게나 줄을 서 있습니다. 중간선거가 있는 올해는 정말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반대도 있고 또 여러 혼선이 있을 테니까 코인 가격에도 변동이 클 수 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미국의 휘발유 가격입니다. 최근 떡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평균 가격 2달러 93센트입니다. 자, 이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플레이션에서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CPI. 지금 현재 1년 전 대비 1.21%입니다. 엄청 내려갔죠. 자,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떡락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작년 말부터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2월에 2.7%였는데 지금은 1.21%. 자, 이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수만 있다면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가는데 큰 무리는 없겠죠. 자, 이제는 블랙록의 자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관련인데요. 이더리움이 토큰화로 가는 유료 도로가 될 수 있을까? 정확한 표현은 관문이 될 수 있을까? 토큰화로 가는 관문이 이더리움이 될 수 있을까? 블랙록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을 보면 여기 검정색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모든 체인들 중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큰화하면 이더리움이다. 65% 이상이 이더리움. 여기 하얀색이 BNB, 핑크 색깔이 솔라나, 파란 색깔이 스텔라 루멘, 아비트럼, 아발란체, 앱토스, 폴리곤, XRP 레저, GK 싱크 등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더리움이 다른 체인보다 사용률이 높다. 이것보다는 전체 시장의 크기가, 파이가 얼만큼 더 커져가고 있나. 지금 토큰화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고 있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시죠? 다만 우리들의 코인이 안 올라서 문제지 일단은 토큰화는 현실입니다. 자, 오늘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 연설을 화면에 보이는 레리 핑크가 했는데 레리 핑크가 일론 머스크의 말을 빌어서 마무리를 하겠다. 어제 일론 머스크가 연설을 했는데 인상이 깊었던 모양입니다. 그 일론 머스크의 말.
레리 핑크의 말로 들어보겠습니다. And lastly, I just want to, because I thought it was so profound, I want to end this forum with a quote that Elon Musk said in closing yesterday's session, that it's better to be an optimist and wrong than be a pessimist who's right. So on that note, enjoy, see ya.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낙관주의자면서 틀리는 것이 비관주의자면서 옳은 것보다 낫다. 이왕이면 옳은 선택, 맞는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혹시 틀리더라도 이왕이면 낙관주의적으로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다가 틀리는 게 좀 더 낫다. 비관주의자면 힘들고 본인이 어렵죠. 마지막에 잘 돼서 그때 잠깐 기쁜 것보다는 이 과정에서 즐기면서 하다가 혹시 틀리더라도 그렇게 좋게 발전하면서 성장하면서 조금 틀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의미인 걸로 이해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대부분 낙관적이신 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힘든 장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 영상을 이렇게 봐주시다니 희망을 품고 계시잖아요. 함께 응원하면서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혹시 틀리더라도 우리들의 선택이 틀릴 수 있죠. 혹시 틀리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값어치 있는, 해볼 만한 선택을 하면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모르지만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이건 과거를 되풀이한다고 또 다시 그 상황이 돼도 이렇게 선택할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하잖아요. 우리가 틀릴 수 있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지 않고 맞아야 되겠죠. 우리들의 선택, 옳은 선택이고 좋은 선택, 최선의 선택이길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